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엇갈린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명함이란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2명의 국정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병호 원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뒷말이 우성하죠? 일단 지금 3명의 혐의가 보면 이제 남재정 원장은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주기 시작을 했고 네. 또 뭐 다른 혐의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이병기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향을 했죠. 5천만에서 1억으로 상향을 했고 네. 또 액수면에 따지면 나중에 이병호 원장 시절에 20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병호 원장 같은 경우는 좀 연세도 많으시고 사실 이번에 좀 전략을 잘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에 가서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법원 측으로 봐서는 일단 증거인멸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그 누가 지시한 사람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냥 계속 연장시켜 왔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 사람과의 어떤 혐의의 조금의 다른 차이점. 이것 때문에 아마 법원 측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9명의 국가정보원장 가운데 이 검찰 칼날 피해간 사람이 단 1명뿐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국정원장 잔혹사가 또 반복됐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국정원 취재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이 사건 이후에 데이터를 좀 내보니까 네. 34대 지금 서훈 원장까지 34분이 재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중에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절반이나. 예. 40몇 프로 정도가 사법 처리했습니다. 네. 잔혹사를 할 만하겠네요. 예. 특히 이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국정원장으로서 재임 기간이 길수록 말로가 비참했다. 네. 역대 국정원장 그 통계를 보면은 네. 김영욱 4대 김영욱 부장이 6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형욱. 네. 네, 제일 길게 했죠. 네. 그 다음 재임 기간이 긴 사람이 원세훈 부장입니다. 원세훈 원장이 네. 4년 1개월. 그 다음에 권영애 부장이 3년 3개월 했습니다. 아하. 세 분 다 어떻게 됐죠? 한 분은 김형욱 지금 전 중정부장이죠. 네, 중정부장은 지금 파리에서 생사도 모르죠. 지도세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네. 암살됐다고 보는 거고 네. 두 분은 다 사업 처리가 됐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건요. 이 칼날의 핵심, 이게 시작된 모든 핵심 결국 다시 한번 국정원장 이름을 대냐면 서훈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자, 서훈 국정원장이 바로 이 모든 걸 이끌고 있는데 서훈이라는 분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서훈 원장은 잘 아시겠지만 이분 국정원 출신입니다. 사실 국정원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네. 국내 파트가 있고 이제 대외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제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관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저도 통일부 출입을 할 때 남북 협상을 할 때 항상 서훈 원장이 갑니다. 이제 국정원 그때는 이제 통일부 국장이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실제로 모든 협상은 다 서훈 원장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제 저희들 보시면 남북 대표들이 앉아서 이제 포토라인 하고 뭐 협상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건 잠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북한의 보위부나 이쪽의 핵심들을 만나서 협상하는 건 바로 서훈 원장이에요. 유명한 S라인, 그렇죠. SS 라인.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도 서훈 원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서훈 원장만큼 사실 북한의 인맥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정원 정통맨인데 아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잘 아시겠지만 그걸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서훈 원장이 주도를 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결국 이제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캠프에 참여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번에 서훈 원장이 국정원 출신으로 이제 김만복 원장에 이어서 또 국정원장이 됐죠. 네. 네. 자, 저도 기억이 나요. 서훈 원장이 임명될 당시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기자들에게 네. 앞으로 내가 공식적으로 말할 자리가 많이 없을 테니 물어봐라 했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서훈 국정원장이 당시에 이 점을요 아주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이번에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찰 이런 일들로부터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원발 적폐청산의 어떤 전조, 네. 실제 본인이 뭘 하겠다는 걸 뚜렷이 얘기를 해준 것 같네요. 네. 무서운 얘기였죠, 사실은. 네. 근데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만 해도 네. 그때까지 국내 파트 직원들은 국내 파트가 없어질지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아, 예,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을 못했죠. 설마 했군요. 예, 설마 취임 했어요. 당일날 그런 실제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 아예 그냥 그 국내 정보 수집과 분석 파트를 아예 직무를 정지시켰고 네. 그날부로 그 다음에 폐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예산을 끊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준비한 국정원 TF가 지목한 13대 적폐, 이른바 국정원이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바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3대 적폐 어떤 게 있고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현정 의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가 이제 민간인들과 함께 또 국정원 출신들과 함께 이제 구성이 돼서 사실 이제 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과연 그럼 국정원 서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자격이 있느냐? 민간인들이. 왜냐하면 사실 이 민감한 거는 국정원의 어떤 이제 컴퓨터 기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이제 13개 적폐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바로 이 부분에 이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남북 정상회담 NLL 대화록 공개. 이게 바로 남재준 원장 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건 원세훈 원장 때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또 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동안 사실은 이제 두 개의 보수 정권을 통해서 이뤄져 왔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사실은 이제 캐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문제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적폐청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과거 두 정권에 대한 이제 청산위원회죠. 왜냐하면 그 이전 정권까지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이거는 광범위한 적폐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훈 원장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29년간 국정원에 몸담았다. 국정원 조직원들이 원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계 만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주회라고 있잖아요. 국정원 전 직원들의 모임. 그렇죠. 여기서는 서훈 원장 천년만년 갈 거 같냐. 조직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분위기가 좀 험악하죠. 그리고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도 똑같이 정보 파트가 없어졌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역에서는 정보 파트 힘이 굉장히 셉니다. 기관장들하고 주로 상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할 일이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국정원에서 해왔던 역할을 일종의 그 권력의 진공 상태라 그럴까요? 네. 거기를 지금 검찰과 경찰이 오히려 메꿔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거의 멘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훈 원장도 주변에 본인도 양지에서 제적될 각오하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의 어떤 적폐청산에 대한 각오,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오만큼은 확고한 진정성이 거죠. 있다 이런 건가요? 확고한 거죠. 네. 다만 네. 지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잠깐 네,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오류를 좀 지적하자면 아, 네.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네. 13대가 아니라 15대 적폐입니다. 아, 15개군요. 네, 더 15 늘었군요. 개입니다. 네. 네. 어떤 게 두 늘었어요?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진 스님 관련 뭐 이런 사회 인사들에 대한 그 사찰 의혹 네. 여기에 대한 조사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늘었습니다. 15가지입니다. 그럼 적폐청산에 대한 국정원의 어떤 사정 드라이브는 계속된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지네요. 국정원 자체적으로는 이미 500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500명이요? 네. 감찰실 주도하에 적폐청산 TF에서 네. 검사가 3명 파견 나가 있죠. 네네. 거기에서 500명이 조사를 받았고 정원의 거의 한 8%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이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100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네.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제 친박의 핵심인 그 최경환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받은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다. 다른 의원들도 받았다. 뭐 이런 의혹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간부들이 뭐 특활비 전달하면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있냐 했을 때 없다. 네. 그러니까 한 언론에서 서훈 이제 원장 발로 이런 국정원에 이제 돈을 받은 사람이 정치인 중에 있다 이런 있다 얘기였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서훈 원장이 뭐 이게 아니다 이렇게 수습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국정원 특활비가 사실은 뭐 최경환 의원까지 갔다면 다른 데 안 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국정원이 관지 예산 통과를 위해서 최경환 당시 총리한테만 줬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통과하려면 일단 관할 상임위가 일단 국회 정보위가 있습니다. 네. 그 정보위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해야겠죠. 네. 그리고 또 여야 이제 원내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비춰보고 또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뭐 취재할 때 이 국정원장 이제 활동을 보면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돈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원장이 유용할 수 있는 돈 자체가 많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장 한번 밥을 먹고 오면 뭐 상당히 좀 흡족해 한다라는 뭐 그런 소문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걸 비춰봐서 사실 국정원의 대외 활동, 그다음에 대국회 활동, 뭐 정치권 활동 이런 걸 비춰본다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되지만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아직 이야기는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당 전 주관을 모신 이유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당 전 오마이뉴스 국장에 의거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기했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해결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름이 직접 거론됩니다. 자, 어떤 겁니까? 책을 근거로 했다는데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저게 실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여기서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아, 예.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특활비가 터지면서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열리면은 이제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정치권 지금 튀었죠. 그다음에 검찰까지도 지금 검찰에 특활비 법무부에 줬다는 얘기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전 정권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방금 이현종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당시 예산관한테 취재한 바로는 네. 국정원장 판공비가 한 달 3억입니다. 3억. 자, 국정원장 한 달 판공비는 3억이다. 3억. 예. 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라 그러죠. 네. 공식적인 용어로는. 업무 추진비. 예. 네. 그 3억 중에서 그 일부가 청와대에 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네. 지출 이런 네. 데다가 3억 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건 원장이 그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한테 명절에 네. 떡값 명목으로 해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준 적이 있습니다. 새 아들한테 동시에. 새 아들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정치를 하는 아들한테만 네. 줬죠. 네. 그래서 그때 1,000만 원, 2,000만 원이 불거진 적이 있죠. 그렇군요. 예, 김만복 원장 역시 저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용도로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김당 주간의 그 여러 가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게 없었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또 어디로 튈지 진짜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그 해외 순방을 갈 때 네. 그때 아마 이제 그 이종찬 국정원장이 이제 원래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국정원에 돈을 마련해 와서 가서 좀 여기를 쓰십시오라고 이제 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갖다 주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가져오지 마라. 아. 국정원 이제 앞으로 돈 안 쓰겠다. 자, 그렇게 이제 그때 선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사실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유입된 적은 이제 끊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 정권에서는 다시 이게 재개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와대가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보면 사실 이제 각 수석 비서관들이라든지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좀 네. 제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역대 정부에서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사실 국정원 이제 특수활동비가 이제 회복된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도 했고 민정수석도 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저희들이 그때 취재할 때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그 뒤로는 상당히 국정원 어떤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청와대에 흘러갔고 그걸 네. 통해서 정권이 썼다. 그래서 실제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도 상당히 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뭐 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아직 확정적인 어떤 증거로서는 입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광덕 의원. 이 또 김당 주간에 책을 또 인용했어요. 거기에는 저는 못 봤습니다. 3천억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2007년 8월이었죠. 그때 아프간 인질 사태가 있었을 때 예. 그때 국정원이 협상용으로 3천억 원을 조성했고 예. 그중에 2천억 원을 인직값으로 네. 주고 예. 1,000억 원을 2차 남북정상회담에 건넸다. 예.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네. 특수활동비하고 예비비를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네. 예. 특수활동비는 그 경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월급과 그다음에 건물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원장이 쓸 수 있는 특활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비비는 말 그대로 국가안전보장 활동에 쓰이는 예비비인데 네. 그게 편성 자체는 기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기재부 예산의 90%를 국정원이 씁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질 석방 비용 네. 이런 건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비비에서 2천만 달러를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달러는 이제 그 정상회담 할 때 행사 진행비로 썼다고 저는. 행사 진행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의 김정일에게 간 게 아니라 북에서 행사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그 북에 말하자면 그 행사 비용을 제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1,000만 달러라는 돈은 예. 문제는 없는 돈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비비라고 봐야죠. 예비비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과연 이 돈이 진짜로 뭐 어디로 흘러갔고 어떻게 네. 사용됐냐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의 뭐 초미의 관심이 그러겠죠.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입에 이제 더 관심이 가는 건데, 그렇죠. 뭐 리스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측은 이건 음모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현수 기조실장이 사실 임명될 때부터 저는 좀 부적합한 인사로 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현수 기조실장이 임명될 때 나이가 60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별정직 정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남재준 원장 때 임명이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병기 그 원장이 와서 이제 인사를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현수 전 실장이 사표를 냈어요. 당시에. 사표를 내고 또 그게 다 기사화 됐습니다. 이제 뭐 교체한다라고 기사가 됐어요. 그 이제 별정직 정년이 60세가 돼서 교체한다 됐어요. 근데 그걸 본 박근혜 대통령이 버럭 화를 냅니다. 네. 아니 무슨 정년이 있느냐. 계속 임명해라. 그래서 이게 사표가 없었던 일로 됐어요. 이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뭐 기사도 나오고 사실은 이제 한 며칠 상간에 청와대가 사표를 반려하면서 결국 이현수 기조실장이 4년 내내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왜냐?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현수 실장하고 이미 거래를 텄는데 네. 그 거래를 계속 가져가려면 또 딴 사람이 오면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수 실장이 계속 청와대에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가게 되면 뭔가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결국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비롯됐고 그 이현수 실장이 검찰에 가서 그냥 본인이 했으니까 그걸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머지 지금 원장들 이런 분들은 가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비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당주 의원님. 예.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결과론인데요. 네. 그럼 이현수 실장을 임명했던 경우에 역대 기조실장 임명된 케이스를 보면은 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원장은 짧고 실장은 길다 이런 패턴이 있어요. 원장은 짧고 실장은 길다. 예, 재임 기간이 원장은 평균 1년 몇 달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기조실장들은 보통 4년이 넘습니다. 실세는 실장이군요, 그래. 실제 그 돈의 흐름을 가장 정확히 알고 네. 있는 사람은 실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은밀한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거쳐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공로점이 또 대통령과 동향이라는 점입니다. 동향이요. 예. 그게 김대중 정부 와서 그게 깨졌습니다. 내부 출신 강원도 사람을 기조실장으로 쓴 적이 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패턴들이 깨졌고 다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서울시청에 근무했던 분, 뭐 코오롱에 근무했던 분, 형님 인사라 그러죠. 예.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다시 또 기조실에서 말하자면 특활비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이현수 실장은 유일하게 예산관 출신의 기조실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은 기조실장이 있었지만은 예산관을 거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산관은 돈 씀씀이를 다 하는 거죠.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의 일탈은 결국 정보 사용자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당국 장관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원장도 주변에 본인도 양지에서 제적될 각오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의 어떤 적폐청산에 대한 각오, 그다음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오만큼은 진정성이 있다 이런 건가요? 확고한 거죠. 네. 다만 네. 지금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잠깐 네,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오류를 좀 지적하자면은 네.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네. 13대가 아니라 15대 적폐입니다. 15개군요. 네, 더 15 늘었군요. 대입니다. 네. 어떤 게 두 늘었나요?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진 스님 관련 뭐 이런 사회 인사들에 대한 그 사찰. 의혹 네. 여기에 대한 조사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늘었습니다. 15가지입니다. 그럼 적폐청산에 대한 국정원의 어떤 사정 드라이브는 계속된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지네요. 국정원 자체적으로는 이미 500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500명이요? 네. 감찰실 주도하에 적폐청산 TF에서 네. 검사가 3명 파견 나가 있죠. 네네. 거기에서 500명이 조사를 받았고 정원의 거의 한 8% 정도 됩니다. 예, 그 인원이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100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네.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제 친박의 핵심인 그 최경환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받은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다. 다른 의원들도 받았다. 뭐 이런 의혹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간부들이 뭐 특활비 전달하면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있냐 했을 때 없다.
네. 그러니까 일부 한 언론에서 서훈 이제 원장 발로 이런 국정원에 이제 돈을 받은 사람이 말로가 비참했다. 네. 역대 국정원장 그 통계를 보면은 네. 김영욱 4대 김영욱 부장이 6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형욱. 네. 네, 제일 길게 했죠. 네. 그 다음 제일 기간이 긴 사람이 원세훈 부장입니다. 원세훈 원장이 네. 4년 1개월. 그 다음에 권영애 부장이 3년 3개월 했습니다. 아하. 세 분 다 어떻게 됐죠? 한 분은 김형욱 지금 전 중정부장이죠. 네, 중정부장은 지금 사리에서 생사도 모르죠. 지도세도 모르게 지도세도 없었고. 모르게 네. 암살됐다고 보는 거고 네. 두 분은 다 사업 처리가 됐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건요. 이 칼날의 핵심, 이게 시작된 모든 핵심 결국 다시 한번 국정원장 이름을 대자면 서훈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자, 서훈 국정원장이 바로 이 모든 걸 이끌고 있는데 서훈이라는 분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서훈 원장은 잘 아시겠지만 이분 국정원 출신입니다. 사실 국정원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네. 국내 파트가 있고 이제 대외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제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관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저도 통일부 출입을 할 때 남북 협상을 할 때 항상 서훈 원장이 갑니다. 이제 국정원 그때는 이제 통일부 국장이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실제로 모든 협상은 다 서훈 원장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제 저희들 보시면 남북 대표들이 앉아서 이제 포토라인 하고 뭐 협상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건 잠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북한의 보위부나 이쪽의 핵심들을 만나서 협상하는 건 바로 서훈 원장이에요. 유명한 S라인, 그렇죠. SS 라인.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도 서훈 원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서훈 원장만큼 사실 북한의 인맥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정원 정통맨인데 아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잘 아시겠지만 그걸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서훈 원장이 주도를 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결국 이제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캠프에 참여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자격이 있느냐 민간인들이 왜냐하면 사실 이 민감한 거는 국정원의 어떤 이제 컴퓨터 기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이제 13개 적폐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바로 이 부분에 이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남북 정상회담 NLL 대화록 공개 이게 바로 남재준 원장 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건 원세훈 원장 때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또 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동안 사실은 이제 두 개의 보수 정권을 통해서 이뤄져 왔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사실은 이제 캐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문제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적폐청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과거 두 정권에 대한 이제 청산위원회죠. 왜냐하면 그 이전 정권까지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이거는 광범위한 적폐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훈 원장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29년간 국정원에 몸담았다. 국정원 조직원들이 원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개입 안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주회라고 있잖아요. 국정원 전 직원들의 모임. 그렇죠. 여기서는 서훈 원장 천년 만년 갈 것 같냐. 조직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분위기가 좀 험악하죠. 그리고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도 똑같이 정보 파트가 없어졌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역에서는 정보 파트 힘이 굉장히 셉니다. 기관장들하고 주로 상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할 일이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국정원에서 해왔던 역할을 일종의 그 권력의 진공 상태라 그럴까요? 네. 거기를 지금 검찰과 경찰이 오히려 메꿔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거의 멘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엇갈린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명함이란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2명의 국정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병호 원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죠? 일단 지금 3명의 혐의가 보면 이제 남재준 원장은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주기 시작을 했고 네. 또 뭐 다른 혐의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이병기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향을 했죠.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을 했고 네. 또 액수면에 따지면 나중에 이병호 원장 시절에 20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병호 원장 같은 경우는 좀 연세도 많으시고 사실 이번에 좀 전략을 잘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에 가서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법원 측으로 봐서는 일단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그 누가 지시한 사람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본인이 어떤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냥 계속 연장시켜 왔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 사람과의 어떤 혐의의 조금의 다른 차이점. 이것 때문에 아마 법원 측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9명의 국가정보원장 가운데 이 검찰 칼날 피해간 사람이 단 한 명뿐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국정원장 잔혹사가 또 반복됐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국정원 취재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이 사건 이후에 데이터를 좀 내보니까 네. 34대 지금 서훈 원장까지 네. 34분이 재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중에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절반이나. 예, 40몇 프로 정도가 사법 처리됐습니다. 네, 잔혹사를 할 만하겠네요. 예. 특히 이제 하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국정원장으로서 재임 기간이 길수록 하면서 결국 이제 이번에 서훈 원장이 국정원 출신으로 이제 김만복 원장에 이어서 또 국정원장이 됐죠. 네. 네. 자, 저도 기억이 나요. 서훈 원장이 임명된 당시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기자들에게 네. 앞으로 내가 공식적으로 말할 자리가 많이 없을 테니 물어봐라 했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서훈 국정원장이 당시에 이 점을요 아주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이번에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찰 이런 일들로부터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원발 적폐청산의 어떤 전조, 네. 실제 본인이 뭘 하겠다는 걸 뚜렷이 얘기를 해준 것 같네요. 네. 무서운 얘기였죠, 사실은. 네. 근데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만 해도 네. 그때까지 국내 파트 직원들은 국내 파트가 없어질지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아, 예,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을 못했죠. 설마 했군요. 예, 설마 취임 했어요. 당일날 그런 실제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 아예 그냥 그 국내 정보 수집과 분석 파트를 아예 직무를 정지시켰고 네. 그날부로 그 다음에 폐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예산을 끊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준비한 국정원 TF가 지목한 13대 적폐, 이른바 국정원이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바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3대 적폐 어떤 게 있고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현정 의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가 이제 민간인들과 함께 또 국정원 출신들과 함께 이제 구성이 돼서 사실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과연 그럼 국정원 서버를